보기 좀 끊고. 형님들 어서 오세요. 강함석입니다. 어제 분노 휴방 갈겼는데 분노 휴방 플러스 분노백 갈겼는데 3배 올려가지고 월요일에 먹은 거 그대로 반납했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 참 출발은 좋게 했는데 막상 이게 좀 하루 이틀 지나니까 결과가 아쉬운데 잘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뭐 앞에 먹은 거 되돌려 줬다 생각하고 화요일에 아쉬웠던 부분 오늘부터 반등하면 또 이제 좋은 결과 가져올 수 있으니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츠버그 대 이제 워싱턴, 이제 히니 대 트레버 윌리엄스. 기본적으로 히니 올 시즌 상당히 좋은 모습이죠. 피츠버그가 이제 주워 왔는데 베테랑 투수 뭐 좌완 9위 같은 경우는 뭐 좋진 않습니다만 약하죠. 뭐 90말 초반대 80말 후반대 나오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히니 같은 경우 상대하기는 까다로운 투수예요. 커브 같은 경우도 이제 구속도 뭐 느린 커브 뭐 그러니까 70에서 80마일 사이 왔다 갔다 하면서 커브 구속도 좀 다양하고 올 시즌 싱커도 다시 많이 던지기 시작했는데 초반 효율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뭔가 공 자체는 뭔가 칠만한데 히니 같은 경우 이제 상대하기 좀 까다로운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드는 부분이고 트레버 윌리엄스 같은 경우도 올 시즌 초반에 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이 있는데 글쎄요, 이 방어율보다는 기본적으로 좋은 투수긴 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구위는 없어요. 트레버 윌리엄스나 휜이나 구속도 이제 패스트볼도 90말 초반, 80말 후반 나오니까 구속은 많이 떨어지는데 까다롭긴 하거든요. 그래서 피치하고 빠따도 기본적으로 믿을 수 없지만서도 저는 기본적으로 그래도 휘니가 조금 더 낫긴 하다. 올 시즌 보여주는 퍼포먼스 자체는 거기 이제 워싱턴 같은 경우 뭐 에이브람스나 이런 부상 관련된 이슈도 있고 또 중심이 이제 뭐 좌타 라인도 좀 있잖아요. 워싱턴이 상대하기 워싱턴이 더 까다롭지 않을까. 물론 이제 피츠버가 불펜이 조금 항상 뭐 못 믿음직스럽긴 한데 최근에는 어쨌든 리드 잡은 경기들을 좀 가져오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피츠버그 승에 언더사이드로 보겠습니다. 피츠버그 승에 선발 둘 다 잘 던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둘 다 막 터지는 사이즈는 아닌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불펜이 조금 걱정이긴 해요. 언더를 보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피츠 승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그리고 신시 대 시애틀. 오늘 경기는 뭐 시애틀이 승리를 거뒀죠. 브라이스 밀러가 초반 재구 이슈가 있었는데 시즌 초반 전전 경기 텍사스전부터 이제 재구가 잡힌 모습이었거든요. 오늘도 뭐 5이닝 깔끔하게 막으면서 뭐 닉 마르티네즈 여지없이 올 시즌 작년에 잘해서 그런가 좀 공략당하는 포인트들 공략 당했는데 오늘 선발은 이제 브래디 싱어 대 이제 핸콕. 그죠? 시애틀 같은 경우 원래 브라이언 우 타이밍인데 핸콕으로 하루 더 휴식을 핸콕 쓰고 하루 더 휴식을 주는 부분이고 핸콕이 올 시즌 첫 등판에서 이제 선발 등판 해가지고 저 디트로이트 전에 1회를 못 버티고 내려갔습니다. 1회를 못 버티고 아웃카운트 2개 잡고 안타 7개 쳐맞으면서 6실점으로 내려가서 지금 방어율이 지금 뭐 완전히 그냥 창난 상황이고 브래디 싱어 어쨌든 간에 올 시즌에 나쁘지 않죠.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좌타자 상대 이제 쿼터 추가 그래서 브래디 싱어 같은 경우 이제 페스트볼 총 3가지 형태 이제 뭐 포심 포함해가지고 변형 페스트볼 2개까지 던지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각기 다른 무브먼트 뭐 존을 잘 공략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어쨌든 간에 구위가 좋지는 않기 때문에 지난 피츠버그전은 좀 불안불안하긴 했어요. 풀카운트 싸움 워낙 많이 가긴 해가지고 결정구에 대한 조금 이슈들 뭐 삼진을 기본적으로 뭐 첫 2경기에 비해서 많이 잡진 못했으니까 지난 피추전에는 근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간에 나쁘진 않다. 나쁘진 않아요. 어쨌든 신시내티 홈구장에서는 이제 안 맞는 게 좀 중요하다 보니까 싱어가 직전 경기 그런 부분에 좀 신경 쓰는 모습이 있었고 시애틀 어쨌든 간에 빠따 뭐 사실 뭐 크게 볼 건 없죠. 그래서 이 경기 저는 신시 사이드를 보거나 아니면은 다득점으로 틀거나 그러니까 행콕이 기본적으로 사실 기대치가 많이 낮기 때문에 싱어가 어느 정도 버티느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싱어도 뭐 2석점은 줄만 하거든요. 시애틀 상대로. 뭐잘 막으면 또 1, 2점으로 1, 2점이나 뭐 무실점 막을 수는 있어도 2석점은 줄만 해요. 2석점 주면 오바가 유리한 것 같고
싱어가 잘 던지면 신시가 좀 유리한 것 같고, 그래서 두 개 중에 좀 골라가는 느낌이지 않나. 신시 역배 7.5 오바 보겠습니다. 7.5 오바. 다음 경기 필라 대 샘프. 일단 오늘 있었던 경기에는 뭐 놀라가 개쳐 맞았고, 오늘 필라 오바도 별점 3개는 놀라 무조건 쳐맞는다 싶었는데, 어쨌든 내일은 이제 산체스 대 조더닉스. 기본적으로 이제 땅볼 유도, 뭐 싱커볼로끼리 대결인데, 산체스 뭐 땅볼 유도 투수입니다. 작년보다 싱커 구속이 올 시즌 1마일 이상 올랐죠. 맞더라도 기본적으로 이제 배럴타고는 잘 허용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샘프 상대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좌완 이정우 상대로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정우가 요즘 너무 잘하긴 하는데 좌타자 상대로 워낙 강점이 있기 때문에 산체스가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뭐 전체적으로 호투할 가능성이 제가 볼 땐 선발에 있어서 높다고 봅니다. 조더닉스 같은 경우 어쨌든 간에 90말 후반에 빠른 공, 보통 근데 힉스 같은 경우 좀 상대 타선이 약하면은 시원시원하게 잘 던지는데, 보통 강타선 만나면은 스스로 볼질하면서 흔들리거든요. 지난 양키스전에도 볼질하다 그냥 골로 갔잖아. 그냥 쳐맞고. 우한답게 기본적으로 좌타자의 또 별로인 모습인데, 필라 뭐 좌타 라인 빵빵 하잖아요. 특히나 최근에 시즌 초반에 브라이스 하퍼가 뭐 엄청 좋은 모습까지는 아니었는데 최근 경기 연달아 홈런 날리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힉스는 저는 조금 산체스에 비해서는 좀 고전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선발에서는 기본적으로 필라가 할 만한 것 같은데, 근데 불펜에서 어떨지 모르겠어. 어쨌든 간에 필라 불펜 사실 믿을 만한 새끼들도 별로 없고, 소모도도 좀 있고. 그래서 요 경기는 불펜만 어느 정도 버텨주기만 하면 필라가 유리한데, 터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불펜에서 샘프가 요즘 빠따감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필라 승패로 찔 건 필라가 좀 낫다라는 마인드고, 어쨌든 간에 이거 지금 또 루징이잖아요. 반반 치키 정도, 4연전 반반 치키 정도 할 가능성이 높아서 필라 승에 언어바는 오바가 좀 더 나은 듯.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필라 승이 좀 더 나은 것 같긴 합니다. 필라 승이 뭐 오바도 찍어볼 만한 것 같긴 한데, 홈에서 나오는 산체스는 그래도 좀 믿을 만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승오바 쪽으로 요렇게는 보고요. 다음 경기 몰티데클블. 요건 오바 보겠습니다. 오바. 그러니까 스가노도 뭐 작년에 뭐 그 1회에서 엄청 잘했죠. 1회 뭐 워낙 잘했으니까 1회에서. 근데 구종도 다양하고. 근데 저는 공이 느낌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스가노 던지는 거 몇 번 봤는데 뭔가 뭐 구종은 엄청 다양한데 공 자체가 뭐 엄청 좋은 건 잘 모르겠어. 그래서 아직까지는 3점대 유지하고 있는데, 쳐맞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것 같고, 바이비 같은 경우도 올해 불안불안합니다. 그나마 올 시즌 바이비가 잘 던진 경기도 이제 빠따 쓰레기인 캔자스전이었어요. 캔자스전. 그 이후 경기들 전체적으로 많이 좀 흔들리는 모습들, 볼질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 이닝도 많이 못 먹어줬던 모습이라 요거 오바 볼게요. 8.5인데 기준점. 선발 둘 다 몇 점씩 줄만하다. 3점씩 줄만하다고 봅니다. 불펜에서 몇 점 나가지고 오바 나는 느낌으로 나. 그래서 8.5 오바 쪽으로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템파 대 양키스. 일단 브래들리 대 워렌. 선발만 보면 솔직히 제가 봤을 땐 당연히 템파베이가 유리해요. 브래들리 어쨌든 빠른 속구랑 뭐 스플리터 잘 섞어가지고 압도적인 모습일 때는 엄청나게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긴 하는데, 문제는 이제 구장 자체가 이제 좀 마이너 구장이라는 것과, 브래들리가 어쨌든 간에 포심 비율 자체가 높기 때문에 항상 좀 쳐맞을 때 보면 장타 맞고 그냥 골로 가거든요. 포심 그냥 뭐 루타나 뭐 그냥 홈런 몇 개 맞고 그냥 골로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상대가 어쨌든 양키스 구장도 마이너 구장이라 제대로 맞으면 그냥 제대로 안 맞아도 넘어가는 공들도 많아요. 템파베이에서 언더 같은 게임도 지금 오바가 좀 많이 나고 있죠. 구장발 때문에. 양키스 같은 경우 어쨌든 워렌 뭐 다른 건 모르겠는데 슬라이더 하나만큼은 좋긴 하거든요. 바깥쪽으로 휘어 들어가는 좌타자 상대로.
슬라이더 하나만큼 괜찮은데 문제 이제 구속이 잘 안 나와가지고 또 이제 아무래도 어린 투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실투가 하나씩 나오긴 하거든요. 크게 꼭 넘어가요. 애리조나전도 그렇고 샌프전도 그렇고 실투 던지면 그냥 넘어가 버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저는 이 마이너 구장에서는 워렌이 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브래들리처럼 꼽는 유형보다는 비교적 꼽는 부분이 많으니까 브래들리는 포심 비율이 높다 보니까 또 상대 양키스고 저는 의외로 양키스 워렌이 잘 던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봐서 요거는 양키스가 저는 유리한 것 같아요. 맞다가 물론 홈에서 저 캔자 상대로 안 터지긴 했어도 구장 자체에 빠를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봐서 양키스 승에 9.5바로 보겠습니다. 둘 다 쳐맞을 수도 있잖아. 워렌도 어쨌든 간에 뭐 실투빌도 있고 맞으면 넘어가기 때문에 구속도 잘 안 나오고 슬라이더가 매섭긴 한데 그거 하나밖에 장점이 없긴 해요. 냉정하게. 그래가지고 승을 찍 양키스 쪽을 보든 아니면 오바 쪽을 보든 그런 사이드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물부 마지막인가? 마지막이네. 매치대 이제 세인트루이스 캐닝이 원래 어제 로테이션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질병 관련된 이슈로 하루 휴식을 좀 더 받은 느낌이고 어제 이제 매치가 불펜 대회를 했죠. 그리고 이제 세인트루이스는 팔란테. 그러니까 선발에서는 갭이 확실히 나요. 그러니까 팔란테가 제가 전 경기였나? 전전 경기 때는 이제 조금 제구가 좀 덜 잡히긴 했다. 제구가 잡히면 잘 던질 것 같은데 모르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분석했는데 직전 경기 필라델피아 상대로 압도적인 7이닝 무실점. 진짜 중간에 7각이 안 보이더라고. 계속 범타만 어쨌든 간에 땅볼 유도 기깔나게 잘하고 또 장타 잘 안 맞아요. 팔란테가 포심 자체가 이제 좀 약간 싱커성으로 가라는 부분부터 가지고 있어서 삼진은 잘 못 잡아도 범타 유도 잘하는 부분이라 더군다나 지금 매치 타선이 어쨌든 간에 상위 말고는 사실 매섭지가 않아요. 상위 타선 말고는 뭐 소토가 종종 런을 쳐주긴 합니다만 말론은 잘 치고 있지만 나머지 이제 하위 타선은 믿을만한 새끼가 없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팔란테가 오늘도 호투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고 뭐 그리핀 캐닝 같은 경우 어쨌든 간에 뭐 에인절스에서 글쎄 왜 데려왔을까? 에인절스에서 자리도 못 잡고 결국 포기했는데 매치가 뭐 전에 세베리노 살린 기억도 있고 뭐 살려보겠다고 좀 주워 와가지고 뭐 본인들 딴에는 패스트볼 좀 덜 던지게 하고 뭐 슬라이더나 체인지업 비중 높이면은 좋아질 거라고 뭐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번 시즌 출발도 슬라이더 비율이 지금 40% 가까이 나옵니다. 엄청 2배 가까이 늘었어요. 비율 자체가 가장 많이 던지고 있는데 슬라이더를 글쎄요 출발 자체가 썩 좋지가 않아요. 안타도 상당히 많이 맞고 있고 볼산비는 거의 쓰레기죠. 지금 볼산비도 거의 쓰레기 같은 상황에 물론 아주 부정적으로만 볼만한 포인트 그러니까 부정적으로만 보는 시선만 있진 않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뭐 해외 쪽의 시선들도 있기는 한데 저는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까지 믿음이 없어요. 캐닝에 대한 그렇게까지 믿음이 없고 더군다나 어제 불펜 데이로 불펜도 많이 썼죠. 팔란테가 어쨌든 호투를 하게 되면 또 이닝 자체도 굉장히 길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세인트루이스 역배가 괜찮은데 역배. 언어바 같은 경우는 굳이 보면 언더로 보겠습니다. 저는 팔란테가 엔간하면 잘 던질 것 같고 맞아요. 뭐 알론소한테 뭐 한두 방 맞거나 뭐 소토 알론소한테 한두 방 맞거나 할 것 같아서 1, 2점 정도로 6이닝, 7이닝 1, 2점 정도로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서 7점은 언더까지도 캐닝도 사이즈상으로 난타당할 것 같지는 않아요. 3점 이상 뭐 줄 가능성이 높긴 한데 제 생각에 막 아예 막 5점 주면서 중간에 내려갈 것 같지는 않아서 언더로 보겠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승에 7점 언더 사이드로 이렇게 보고 메이저는 끝내고요.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경기가 많지는 않은데 나쁘진 않은 것 같고 오늘 해축은 제가 볼 땐 지뢰찾기예요. 지뢰찾기입니다. 야기엘로 대 베티스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8강 2차전 1차전 2대0으로 이제 베티스가 이겼는데 사실 2대0이 난 게 운이 좋긴 했어요. 경기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베티스가 저도 뭐 여러 경기 틀어놓고 이제 슬렁슬렁 본 거지만 베티스 경기로 눈을 돌릴 때마다 찬스였어요. 찬스. 한 5대0이 나왔어도 안 이상한 경기였는데 골대도 한 몇 번 맞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엄청 많이 날렸어 이때 베티스가 진짜로 골 기회를
눈을 돌릴 때마다 찬스였으니까 거의. 그렇죠? 엄청나게 많이 날려먹어서 2대 0이었기 때문에 야기엘로가 기본적으로 전력적으로 많이 후달리는 모습을 지난 경기 보여줬어요. 근데 어쨌든 오늘 홈으로 돌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오바도 좀 찍을 만한 것 같고, 직전 경기 베티스가 찬스를 많이 만드는 걸 봤을 때 오늘도 뭐 최소 한 골 이상, 뭐 많은 뭐 두세 골도 지난 경기 놓친 것까지 넣으면 그죠? 가능해 보이고, 야기엘로도 이제 홈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어쨌든 2대 0이 포기할 만한 점수는 아니거든요. 공격적으로 좀 나선다면 한 골 정도는 보태줄 가능성, 뭐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다득점 보겠습니다. 다득점에 승패는 직전 경기 내용을 봤을 때는 베티스 쪽으로 보는 게 맞는 듯. 근데 어쨌든 2대 0이라는 스코어가 좀 걸리긴 해요. 베티스 뭐 리그도 신경 써야 되고, 유로파였으면 모르겠는데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고, 오바가 좀 더 나은 것 같지만 뭐 승적으로 볼만한 부분도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피오렌티나 대 이제 첼레, 요것도 이제 6컴 8강 2차전인데 1차전 이제 2대1로 이제 피오가 이겼죠. 이때 아마 극장골 먹었나? 극장골 먹고 2대1 떴던 것 같은데, 극장골이 아니구나. 후반에 언제 넣었구나. 어쨌든 피오렌티나 뭐 직전 리그 경기는 0대 0으로 파라마랑 무승부를 띄웠는데, 요것도 이제 피오가 유리합니다. 기본적으로 유리해요. 뭐 측면 수비 쪽에 이제 도도가 오늘 출전 정지로 빠지는 이슈 정도, 여기에 좀 콜파니 정도 빠지는데, 뭐 그밖에 뭐 자니올로 이런 애들 출전 정지는 뭐 사실 큰 결장도 아니고, 도도 빠지는 거 제외는 최근 플라이너 어느 정도 유지하는 느낌마다 이제 홈으로 또 돌아왔기 때문에, 또 첼레 같은 경우 시즌 최다골인 10골 넣은 놈도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부분들, 요거 피오 일반선 보겠습니다. 잡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냥 전력발로 잡을 듯. 뭐 마인까지도 뭐 찔러볼 만한 여진이 있지 않을까. 지난 경기 솔직히 조금 피오가 원정해가지고 첼레가 나름 잘 싸우긴 했어요. 근데 첼레가 원정으로 왔을 때는 크게 힘을 내기 어렵다고 봅니다. 결대로 전력대로 나오지 않을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첼시 대 레기아, 계속해서 6건 1차전은 3대 0 첼시 승. 이 경기 변수는 어린 놈의 새끼들이 지난 경기보다 더 많이 출전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난 레기아 원정 때도 막 전방에 이제 뭐 타이릭 조지나 뭐 사이드백 쪽에 그 아체 한퐁인가 막 이런 애들 해가지고, 골키퍼도 이제 요르겐센이었고, 전체적으로 특히 이제 전방이나 해가지고 수비도 그렇고 좀 어린 애들 많이 출전을 시켰는데, 이 경기는 지난 경기보다 더 출전시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첼시 같은 경우 지금 리그가 급박하잖아요. 막말로 이거 우승해도 챔스 못 나가고, 유로파 컨퍼런스니까 우승해도 유로파입니다. 첼시 리그가 더 급한 상황에서 주말에 이제 풀럼과의 런던 더비가 잡혀 있거든요. 가뜩이나 지난 입스위치와의 홈 경기에서, 야 그걸 어떻게 비기냐 입스위치랑. 응? 슈팅 35개 때려가지고 이 새끼들 진짜. 어쨌든 아쉬운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뭐 전방에도 그 예상 라인업 보면은 그 이름 뭐였더라? 의외로 막 리스 제임스 이런 애들은 좀 선발인데, 전방에 매우칸가? 2007년생이 예상 선발이 또 2007년생. 뭐 미드필더 라인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측면에 뭐 제이든 산초에다가 타이릭 조지 지난 경기 한 골 넣었더라고. 수비 라인은 뭐 나쁘지 않게 나오는 것 같고, 근데 전방에 메우카? 2007년에도 사람이 태어난다고 얼마 전에 페이커가 그랬었는데, 2007년생 공격수가 이제 좀 자리 잡은 게 좀 뭐하긴 해요. 그게 좀 불안하긴 하다. 근데 그래도 직전 경기 봤을 때는 전력 차이 거의 100대 0이었어. 레기아 그래도 홈빨이 있는 팀인데 첼시가 그냥 가지고 놀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기 홈이니까 뭐 로테 돌려도 뭐 만승할 만하지 않나. 조금 로테 돌리는 것 때문에 귀신같이 막 좀 이상한 결과 나올까봐 좀 걱정은 되는데, 마레스카 감독이 어쨌든 간에 최근 경기력에 대한 좀, 경기력이든 결과든 첼시 팬들한테 민심이 안 좋기 때문에, 아무리 이거 1차전 이겼어도 이거 뭐 결과 이상하게 뜨면은 욕 존나 먹을 거예요. 마인승이 낫지 않을까? 혹은 뭐 언더도 찍어볼 만한 것 같긴 한데, 이게 학살할까봐 무서워. 언더는 그죠? 학살할까봐. 직전 경기도 어쨌든 어린애들 몇 명 떴는데 학살이긴 했거든요. 굳이 보면 언더. 굳이 보면 많이 쫄리면 언더로 가야 된다. 그건 뭐 당연한 소리지만,
그리고 라치오 대 보데글림 이제 유로파죠. 8강 2차전이고 1차전은 이제 보데가 2대0으로 이제 홈에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인조 잔디 구장 그리고 날씨 북유럽 겁나 춥잖아. 보데는 더 거뜩이나 이때 몇 도였더라? 거의 영하권이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그때 날씨 우리 같이 봤는데 나 기억이 안 난다. 3도였나 5도였나 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 날씨랑 인조 잔디 그리고 이제 또 측면에 누노 타바레즈가 아마 지난 경기 빠졌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카스티아노스도 100% 컨디션이 아니라는 뭐 그때 얘기들 좀 있었던 것 같고 다만 오늘 경기는 누노 타바레즈가 일단은 복귀를 했습니다. 몸 상태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좀 테스트 해본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복귀를 했고 카스티아노스도 지난 이제 로마전에 선발로 나오면서 컨디션이 이제 그때 보데글림하고 붙었을 때보다는 더 좋아진 것 같아. 그때 이제 교체로 나왔거든요. 교체로 이제 후반전 70분 다 돼가지고 나왔는데 직접 로마전 선발로 뛰었잖아. 한 부분이라 이게 보데가 1차전 2대0으로 이기긴 했는데 보데한테는 안 좋은 기억도 있긴 해요. 예전에 이제 로마 상대로 홈에서 2대1로 이기고 원정에서 4대0으로 지고 떨어진 적이 있어요. 보데가 똑같은 곳을 가잖아요. 라치오도 로마에 있으니까 이 기억이 안 좋은 기억이 있긴 있어. 보데도 이때 무리뉴 감독 때인데 홈에서 2대1로 잡은 다음에 이때 보데 역시 만만치 않다. 이때 조벨레전에서도 로마 잡고 그랬었거든. 6대1인가 그때? 그 시즌인 것 같거든 제 기억에. 원정에서 근데 이런 기억도 있어가지고 그래도 라치오가 부상 복귀자들도 있고 직전 로마전 라치오가 잘했거든요. 수비도 굉장히 타이트했고 로마가 진짜 개뽀록으로 무승부를 했던 경기인데 라치오가 잡았어야 되는 경기인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 홈에서는 잡을 가능성이 높다. 오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가 불하는 거는 이제 2대0으로 연장 가는 거. 라치오 마찬가지로 2대0으로 이후 연장 가는 부분인데 저는 뭐 지난 로마와의 그때 기억처럼 다시 이제 원정에서 참사가 나도 크게 이상할 것 같지는 않아서 아무튼 1차전 기억은 사실 뭐 크게 떠올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경기장 사정이 너무 갭이 크기 때문에 홈과 원정에서 이때 경기력이 솔직히 라치오가 진짜 안 좋긴 했어요. 그냥 90분 내내 두들겨 맞다 끝났어. 심지어 이게 2대0이라 다행이야. 3대0이 될 뻔했던 경기죠 거의. 마지막에 놓쳐가지고. 근데 그렇게까지 막 신경 안 써도 될 듯? 호비니까 좀 믿어주는 느낌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구 대 이제 리옹 1차전은 이제 2대2 무승부. 이제 그 누구야 체르키였나요? 극장골 넣으면서 맨유가 이제 추가 시간에 결국 실점하면서 이제 무승부를 캤고 어쨌든 맨유 같은 경우 이제 지르크지가 시즌 아웃이 떴나? 아무튼 부상으로 오늘 경기 빠지는 부분이고 리옹 같은 경우 지난 경기 누가 복귀한 것 같은데 누가 복귀했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간에 지난 경기랑 뭐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 부분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맨유 대 리옹은 맨유가 유리한 것 같아요. 전력이 그냥 맨유가 더 세다는 마인드야. 맨유가 물론 리그에서는 좀 뉴캐슬 원정 가서 개판치긴 했는데 리그에 사실 동기부여가 좀 떨어진 측면이 있다고 저는 봐요. 어쨌든 간에 뭐 순위도 올라갈 때도 없고 가뜩이나 요즘 현대 축구가 이게 수비에서의 그 압박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떨어지면 이게 티가 확 나고 그러니까 수비도 좋았다가 열심히 안 뛰는 순간 바로 박살이 날 수밖에 없어요. 지난 경기 뉴캐슬전이 약간 좀 그랬었죠. 수비 자체가 많이 불안했던 부분이고 사실 리옹 같은 경우도 지난 홈 경기였음에도 리옹이 그래서 리그에서는 공격력이 엄청 좋잖아요. 홈 경기였는데도 찬스를 거의 잡질 못했어요. 찬스를. 첫 번째 골도 그거 그냥 오나나가 실수해가지고 먹힌 골이었고 마지막에 한 번 딱 그 체르키가 잘 제끼고 넣은 거 그거 말고는 거의 찬스가 아예 없어서 90분 내내. 반면에 맨유 같은 경우도 양질의 찬스들을 어느 정도 만드는 모습들도 있었고 물론 가르나초가 또 삽질하긴 했었습니다만 근데 어쨌든 간에 홈으로 돌아와서 펼쳐지는 경기 기본적으로 유리하긴 하다. 그리고 리옹이 기록적으로 봤을 때 모르겠어요. 적어도 21세기 기록만 따졌을 때 2000년대 이후로 1차전 무승부 이후 리옹 홈에서 1차전 무승부 이후
전부 탈락했습니다. 전부 탈락. 유럽 대항전 2차전 무승부, 2차전 홈 무승부 말고 1차전에서 비기고 2차전 원정을 왔을 때 전부 탈락했어요. 물론 이제 기록이 엄청 많진 않죠. 1차전 무승부만 한 거니까 뭐 한 대여섯 번 되는 것 같아. 대여섯 번? 다섯 번? 전부 탈락했어. 무승부 가서 연장 가서 탈락하든 아니면 정규 시간에 지든 전부 탈락했거든요. 저는 맨유승 보겠습니다. 무승부 연장 가면 어쩔 수 없다는 마인드야, 솔직히. 무승부 연장 가면 어쩔 수 없다는 마인드로 맹구승 보겠습니다. 맹구승. 가르나초 오늘은 좀 넣어주라. 마지막 빌바오 대 이제 레인저스. 이것도 유로파 8강 2차전이고 1차전에 0대0 무승부. 사실 빌바오가 이겼어야 되는 경기이지 않나. PK 실축에 전반 10분 만에 퇴장 나온 레인저스. 이 등신 같은 놈들. 물론 저는 이제 비겨가지고 조금 더 따긴 했어요. 왜냐면 승무 빌바오 보험 쳐서 갔는데 무승부가 조금 더 이제 들어오면은 더 들어오긴 했었어가지고 이득이긴 했는데 솔직히 10분 퇴장 당했는데 이거 못 이긴 거 좀 사고긴 하죠. PK도 놓치고. 심지어 레인저스 저때 골키퍼도 서브 골키퍼 냈거든. 주전 골키퍼 안 내고. 주전이 걔잖아. 걔 버틀란드. 옛날에 프리미어리그 있던 애. 근데 이제 리암 켈리 이름 저는 누군지 모르는데 어쨌든 백업 골키퍼가 나와가지고 PK 막았어요. 선발로 나와가지고. 어쨌든 빌바오 같은 경우 결장자는 지난 경기가 똑같습니다. 수비 쪽에 베르치치 한 명 빠지고 나머지 풀 라인업이고요. 레인저스는 이제 긍정적인 소식과 부정적인 소식이 있는데 부정적인 소식은 이제 지난 경기 어쨌든 센터백 프로퍼가 퇴장당했잖아요. 오늘 경기 당일 출전을 못하고 그 스털링 그 윙 스털링 말고 레인저 센터백 스털링이라는 놈 하나 있는데 얘도 직전 리그 경기에 부상당해서 오늘 빠집니다. 대신 긍정적인 소식은 소타르 얘가 출전 정지 얘도 센터백인데 얘는 복귀를 해요. 직전 경기 대비했을 때는 직전 경기 3백 나왔는데 그 중에 2명이 없고 대신 1명이 복귀. 여기에 이제 미드필더 쪽에 디오만데 올 시즌 4골에 5개 도움 기록하고 있는 얘도 직전 경기 출전 정지로 빠졌었거든요. 얘도 복귀하긴 합니다. 근데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빌바오 올 시즌 뭐 챔스에서 유로파에서 해줘야 돼요. 누누 말씀드립니다만 결승전이 빌바오 홈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고 오늘도 이게 근데 좀 핸디를 잘 모르겠기는 해요. 왜냐면 레인저스가 지금 리그에서 이미 밀려가지고 셀틱한테 최근 리그 경기 2경기도 다 승리를 거두지 못했었고 홈에서 저 하이버니한테 지고 원정에서 이제 에버딘하고 비기고 직전 경기도 이게 남은 게 유로파밖에 없기는 해요. 그러니까 약간 레인저스도 총력전 느낌이긴 해요 여기에. 그래가지고 이게 그래서 마인이 조금 뭐랄까 좀 거슬린다고 해야 되나? 막말로 총력전이니까 어쨌든 간에. 근데 일반승은 똥배고. 그래서 일반승만 보겠습니다. 난 마인은 조금 쫄리는 것 같아. 빌바오 축구가 그리고 사실 진득하게 해가지고 이기는 느낌이 좀 강하지. 뭔가 시원하게 대승하는 느낌은 좀 아니긴 해가지고 이 경기는 일반승만 보겠습니다. 일반승만. 지난 경기 어쨌든 이나키 윌리엄스 어딨어? 이나키랑 니코도 교체로 들어가긴 해가지고 굳이 핸디로 칠 건 마인이 좀 더 나은 듯. 어쨌든 빌버슨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